저희 모아경제TV는 대한민국 주식 투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주식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핵심주 신청 방법은 010-5750-3228 문자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면 핵심주는 물론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공부방 입장과 하반기 전략을 담은 전자책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도 간편하게 신청 링크를 남겨뒀으니까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셔서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주 먼저 선점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경제TV 김민성 전문가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이 중요한 시기인 건 알고 계시죠? 이제 코스닥이 계속해서 잘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시장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에 대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인 미국이 금리 인하 비컷을 시행을 하면서 성장주들에 대한 유동성 자금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촬영 기준이 9월 23일인데 오늘 기준으로 또 금투세 관련된 이슈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도 코스닥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산업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당연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성장주 그리고 바이오 쪽을 좀 체크를 하자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주력으로 지켜봐야 되는 두 산업 AI와 바이오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우리가 큰 사이클을 한 번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대표적인 두 산업인데 산업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심층 있게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영상 한 편으로는 다 안 될 거니까 나눠서 좀 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보신 영상을 토대로 해서 투자 포인트를 지속적으로 체크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은 오늘 교육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큰 틀을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먼저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산업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 커다란 이슈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유한양행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물보안법.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 두 개가 바이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알겠어요. 근데 정확히 왜 좋은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해야겠구나 이런 게 잡히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유한양행 FDA 승인 관련돼서 이슈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유한양행이 렉라자라는 비소세포 폐암 1차 치료제 FDA 승인이 됐습니다. 물론 단독요법은 아니에요. 병용요법이에요. 렉라자를 쓰면서 다른 물질을 같이 쓰는 조건부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전제가 붙은 게 병용요법으로 승인이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승인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렉라자가 이제 승인이 된 거에 대해서 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렉라자가 어떻게 승인이 됐는지 여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을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렉라자를 개발하는 히스토리를 보시게 되면은 오스코텍에 대한 자회사 제노스코 이 기업이 신규 물질을 최초로 개발을 합니다. 렉라자를 개발한 기업이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이 유한양행이 전임상 실험 직전에 이 오스코텍한테 렉라자에 대한 물질을 기술 이전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까지 유한양행이 이상 실험까지 진행을 하고 나서 기술 수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얀센이라는 기업한테 이 렉라자에 대한 기술을 먼저 수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3상을 통과하고 FDA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판권을 이제 얀센이 가져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계약에 물밀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4년도에 임상 실험 3상까지 끝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얀센의 모회사인 이제 존슨앤존슨 이 존슨앤존슨이 가지고 있는 신약 물질을 같이 병용요법으로 투여하는 결과치를 가지고 나서 FDA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가 이 물질을 개발을 하고요. 그거를 임상실험 들어가기 직전에 유한양행이 기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임상실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도중에 얀센이라는 기업이랑 먼저 계약을 하고 나서 2024년도에 임상 3상까지 실험한 결과치를 가지고 존슨앤존슨이 FDA
FDA의 승인을 같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년 기준까지 2025년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폐암 시장에 대한 글로벌 시장이 54조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4조 규모다라고 하면은 1차 치료제 시장은 당연히 54조 규모를 다 가져가겠죠. 그리고 1차에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그러면 2차로 넘어가는 사람은 더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30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3차 치료제 2차에서도 치료가 안 된다. 그리고 2차에서 치료가 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3차로 넘어갔을 때는 또한 15조. 뭐 이런 식으로 시장 규모가 1차에서부터 3차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규모가 작아지는데, 그 시장 전체 파일에 가져갈 수 있는 1차 치료제로 렉나자가 이제 FDA 승인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열광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전혀 쉽지가 않았죠. 지금 오스코텍이 개발을 하고 나서 임상 실험을 시작 단계에서 가져온 게 2015년이고 승인이 난 게 2024년도예요. 그러면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건데, 이 시간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임상 실험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만큼 임상 실험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채널에서 드리지 못한 핵심 정보주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모아경제TV 핵심주 신청 방법은 저희 채널 구독 누르시고 010-5750-3228 번호로 문자 정보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는 카카오톡에서 모아경제TV를 검색하시게 되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시고 수익 잘 나면 연회비 9만원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 돈 되는 정보만 딱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물질을 개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전임상 실험을 합니다. 동물을 가지고 사람한테 투약하기 전에 이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것을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에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임상 실험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사람한테 치료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상 실험도 1차가 있고요. 임상 2차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임상 3차까지 있어요. 그래서 임상 1차 소수한테 시행을 해보고 이제 증상이 있는 일부 좀 더 많은 사람한테 투약을 해보고, 임상 3차에는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들한테 투약을 해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안전한지, 여러 사람들이 사용을 해봐도 안전한지, 치료에 대한 확률이 높은지, 이런 과정으로 계속해서 실험을 하는 과정이 이제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차, 2차, 3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차가 다 승인이 났다,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다, 식약청이랑 FDA 검사기관들한테 OK를 받아야지만 이제 신약이라고 출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이에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에게 가져온 게 전임상 들어가기 직전에 이 물질을 가져와서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 1차부터 3차까지 진행을 하고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거의 뭐 제가 기본적으로 10년 걸린다고 했는데, 그나마 조금 이제 오스코텍이 먼저 신약 물질을 개발을 하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9년 만에 끝난 건데, 이 10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안 맞거나 기준점이 안 맞으면은 좀 더 딜레이 되면서 10년 이상, 뭐 15년까지도 걸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개발하고 투자를 하면서 진행을 하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의 90%는 실패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FDA의 승인이 되고 식약청의 승인이 되는 것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많은 노력이 걸렸고,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서 얻어낸 성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렉나자를 한번 개발을 했기 때문에 오스코텍은 여기에 대한 신규 물질을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임상 실험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만든 게 또 유한양행입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이 한 얀센에서 가져온 기술 이전 금액만 해도 1조 2천억 가량이 됩니다. 먼저 개발을 시작을 했던 오스코텍이 지분을 4를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6을 가져갈 건데, 이 마일스톤 금액만 하더라도 지금 유한양행은 7,200억을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오스코텍은 4,800억 가량을 수령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얀센이 이 렉나자를 계속해서 판매를 하겠죠.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렉나자를 가지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미니멈 매출을 제시를 한 게 한 7조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7조 판매량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로열티를 받게 될 텐데, 가장 미니멈이 7조고 미니멈 10% 기준으로 했을 때
랭라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유한양행이 받을 수 있는 로열티만 하더라도 7천억이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물질을 개발했던 오스코텍이 지분 40%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스코텍은 연간 2,800억이라는 로열티를 매년 받게 될 거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연간 4,200억이라는 로열티가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열심히 개발을 해서 오케이가 됐어요. 그리고 이 시장에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때부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얀센이 그냥 열심히 판매만 하면은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은 뭔가 다른 걸 하지 않더라도 로열티 금액 매년 4,200억, 2,800억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이 기술 개발했던 노력을 통해서 거기에 보상으로 마일스톤 7,200억과 4,800억 가량을 회사에서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승인 한번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연금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게 오케이가 됐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같이 넘어가게 되면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CDMO 관련된 수혜다라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CDM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업과 기업 간에 부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는 협력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생물보안법이 지금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이랑 대통령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지만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번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2부에서 마저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을 하셔야지만 2부에서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쉽고, 그렇기 때문에 이 CDMO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한 번 보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복 숙지를 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인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투자 포인트로 이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체크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정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선 영상 속에서 말씀드린 투자 전략 노하우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현직 경제방송 전문가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카페 링크도 첨부해 두었으니 가입하셔서 시황 브리핑과 교육 자료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